안녕하세요. GTLF 특강 그래머 32 플러스 첫 시간 가정법 드디어 진도 나가는 시간이 됐네요. 자, 저는 KT고요. 가정법 함께 보도록 할게요. 순서가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저희 교재에는 가정법이 챕터 4 4단원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순서를 약간 바꿔서 조금 더 쉽게 푸실 수 있는 애들 먼저, 그리고 좀 더 출제 비율 높은 애들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순서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나는 앞부분 거, 뭐 동사 먼저 들을래? 그러면 뒷부분에 있는 동사 강의를 먼저 들으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정법의 출제 비율. 저희 인트로 할 때 저희 OT 때 설명드렸죠. 총 6가지 영역이 있다고요. 가정법, 동사, 조동사, 준동사, 접속사, 관계사. 그중에 가정법은 25%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총 26문제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게 몇 점이었죠? 100점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26문제, 그러니까 한 문제당 3점에서 4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아이가 또 그걸로 바뀌면 뭘로 바뀌죠? 평균 점수. 여러분 총점으로 바뀌면 보통 1점에서 1.5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6, 7문제이니까 여러분들 총점에 7점에서 8점 정도를 차지하는 아이가 바로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아이 점점 더 출제 비율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 2017년보다 올해 2018년 출제 비율 한 문제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가정법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풀기 쉽습니다. 난이도가 낮고요. 나 가정법 공부해봤는데 쉽지 않던데 이거 되게 까다롭고 어렵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하지만 오늘 이 강의 그리고 이 다음번 가정법 2까지 들으시면 확실하게 가정법이 이런 거야 라고 친구한테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정법 문제 정말 간단하게 1초 만에 푸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저희 첫 시간에 봤었던 문법 로드맵 다시 나왔습니다. 가정법이라는 아이는 건드리는 문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장 구조. 그러니까는 건드린다라고 하면 이 정도를 알게 되실 거다. 이 수업을 다 듣고 가정법을 이해하시면 문장 구조에서 종속절이 뭐고 주절이 뭐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다. 그리고 동사 덩어리. 제가 지금 덩어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우리 명사, 형용사, 동사가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정말 초등학교 때 배우시는 영어고요. I am a girl, I am a boy 하실 때 a boy, 소년이라는 단어 하나죠. 그러한 명사도 있지만 보통은 덩어리.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죠? 뭐 I like to study hard. 여러분들 좋아하셔야 될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는 명사. 세 단어로 이루어졌죠. To study hard. 그런 덩어리를 제대로 보실 수 있어야 이제 독해력도 느시고 문법에 좀 더 깊이가 깊어지시는 거겠죠? 그래서 동사 덩어리라고 함은 한 단어가 아니라 한 두세 단어가 모여서 한꺼번에 동사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가정법에서 동사 덩어리 개념 이해하게 되실 거고요.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 라는 것까지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다라는 게 뭐죠? 가정법이 끝났을 때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그게 다른 리딩, 독해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학습 목표. 저희가 강의 들으면서 뭐를 이제 챙겨서 가셔야 하느냐?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 가정법 법칙이 있어요. 당연히 문법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건 뭐죠?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되고 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거 문제 적용하시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점수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법적인 부분, 그리고 독해랑 연결되는 부분, 수업 다 끝날 때 나는 이것만 되어 있으면 된다 하는 부분 4가지였어요. 자, 암기에 관련돼서
자, 한 가지만 가볍게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따가 이제 가정법은 이런 법칙이 있어요 라는 거를 한 2가지 정도 외우실 건데 얘네를 굳이 외워야 하느냐? 그렇죠. 물론 설명을 드릴 거고 개념, 뭐 예시서 쉽게 외우시는 거랑 별개로 왜 그래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은이 들어갈까요? 는이 들어갈까요? KT 는, KT 은. 둘 중에 누가 정답이죠? 둘 중에 KT 는이 정답이 되죠? 왜요? 여기가 받침이 없는 T로 끝나니까요. 근데 왜요? 몰라. 그렇게 정했어. 그러니까 그건 외워야 돼. 라는 거랑 우리가 외우셔야 될 가정법의 법칙이 똑같다는 거예요. 얘네가 뭐 그동안 의사소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의상의 이유로 이렇게 정해둔 거니까 굳이 이게 왜 그럴까라는 의심을 품지 마시고 이런 건 외우셔야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의심 없이 굳이 싸우지 말고 그냥 외워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저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자, 다시 5초 전으로 돌립시다. 자, 5초 전으로 돌리셔서 여기 다시 까먹는 거야. 자, 우리 뭐 하나만 보고 갈 거냐면 가정법에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가정법, 가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무엇 한다면 이라는 단어죠. 단어? 이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 그 의미를 가진 무엇 한다면 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쵸. if가 있죠. if. 가정법 하면 if가 꼭 들어가더라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자, 새로운 화면, 처음 보는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if가 2가지 있습니다. 가정법 if와 조건절 if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우리는 오늘 이 2개를 전부 다 정복을 할 거예요. 자, 또 뭔가 복잡하다 2개로 나뉜다 하실 텐데 쉽게 생각합시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번 예시. 네가 3시에 온다면 나는 2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 네가 3시에 왔다면 나는 2시부터 행복했을 거야. 이 2문장의 차이가 뭘까요? 이 2문장의 차이가 가정법 if와 조건절 if의 차이예요.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차이 아시겠죠? 뭐가 차이 나는 거죠? 첫 번째 문장, 네가 3시에 온다면 이라는 문장은 이미 일어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미래 시제의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조건절 if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장 뭐였죠? 네가 3시에 왔다면 이라고 했던 문장은 이미 일어났어요. 확정이 됐고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더. 자, 조건절 if는 확정이 안 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바뀔 가능성. 가정법 if는 어떤 애다? 이미 확정이 됐고 이미 일어난 일이고 과거고 가능성, 바뀔 가능성이 없는 아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건이랑 가정이랑 단어가 어렵다. 자, 이것까지는 외웁시다. 조건절은 뭐다? 미래의 이야기다. 그리고 확정이 아직 안 됐고 바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반반이다. 얘가 3시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가 3시에 왔다면 이라는 두 번째 문장은 가정법 if라는 단어를 쓸 거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이미 확정이 됐고 과거 혹은 현재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현재 바꿀 수 없는, 바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바로 가정법 if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가정법 if고 누가 조건절 if인지
구분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장, If he is my boyfriend, I will be happy 라는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 문장, If he were my boyfriend, I would be happy 라는 문장이 있고요. 자, 이 아이 중에서 앞에 있는 if, 아이가 들어있는 절을 우리는 절, 주어 동사 있는 애를 절이라고 하죠. 이 절을 종속절이라고 할 거예요. 종속, 무슨 뜻이죠? 종이라는 뜻이죠. 주인과 종, 주종 관계 중에 속해 있는 아이예요. 얘는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메인이 아니에요. 종속절이고요. 얘는 혼자 존재할 수 있는 더 메인이 되는 주. 이게 메인 할 때 그 주잖아요. 주절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누굴 보셔야 돼요? 종속절을 보셔야 될까요? 주절을 보셔야 될까요? 주절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러면 조건절이에요? 가정법이에요? 얘는 조건절 if죠. 그래서 걔는 내 남자친구예요? 아니에요? 몰라요.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됐어. 그러면 어떨 거예요? 행복할 거야. 근데 남자친구가 안 됐어.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는 가능성을 가진 문장이 첫 번째 문장 조건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마찬가지로 여기가 종속절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주절이고요. 주절에 미래 형태가 아닌 미래 과거 형태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조건절이다, 가정법이다. 얘는 가정법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미 일어난 거다, 일어나지 않은 거다. 얘는 이미 일어났어요.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어요. 자, 그는 내 남자친구야, 내 남자친구 아니야. 였다면이잖아. 그는 내 남자친구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행복해, 불행해? 행복하지 않아. 이게 가정법이에요. 구분되시죠? 자, 조건절은 뭐다?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 가정법은 뭐다? 바뀔 수 없는 과거나 현재의 일을 얘기한다. 대체 그러면 왜 쓸까요? 가정법을. 가정법은 실제 그냥 직설법 그리고 간접화법 뭐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직설법을 좀 더 예쁘게 고급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문법 사항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머리를 풀고 왔어. 근데 나는 여자친구가 머리 묶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럼 직설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 머리 푸니까 별로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싸우겠죠. 뭐라고? 뭐 싸우겠지. 그럼 우리 그걸 좀 더 예쁘게 말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한 바퀴 돌려서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네가 머리를 풀지 않았으면 뭐 더 마음에 들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좀 더 고급스럽게 영업사원이야 내가. 그래서 그냥 보험을 팔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안 좋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컴퓨터 고장 났어요. 그래서 컴퓨터 고장 났는데 실비보험을 들었으면 뭐 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못 받았어. 그럼 그 사람한테 아, 고객님은 실비보험을 안 드셔서 30만 원을 못 받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비보험을 드셨으면 30만 원을 받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은 그냥 예쁘게 말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법은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얘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미래에 뭐 바뀔 가능성이 없고 확정적인 거. 조건절은 미래에 바뀔 가능성이 있고 확정적이지 않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설명할 때 씁니다. 그래서 조건절은 사건 발생 자체가 미래에 일어날 때 쓰는 거고요. 어떤 교재에서는 이걸 가지고 저희 교재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법 현재라고 써두기도 하는데 그래도 실제로는 조건절과 가정법으로 나누시는 게 좀 더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가정법은 사건 발생이 현재, 과거 둘 다 가능합니다. 현재 일어난 것도 바꿀 수 없잖아요. 오늘이 2018년 여름이야. 근데 더워. 내가 이게 덥지 않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일 안 더워질 거니까 하고 말하는 게 아니죠. 이미 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설명해 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어난 것도 바꿀 수 없는 건 전부 다 가정법. 그리고 과거는 당연히 바꿀 수 없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도 가정법으로 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사건 발생 미래에 있었을 때 주절, 종속절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법칙입니다. 종속절, 우리 아까 앞에 무슨 그 아이 뭐죠? 접속사. 무슨 접속사가 들어가 있었죠? 전부 다 if절이 들어가 있었고요. 주절에는 if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주절은 if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주절의 시제가 중요했나요? 종속절의 시제가 중요했나요? 주절의 시제가 중요했죠. 뭐뭐 했을 거야, 뭐뭐 할 거야, 뭐뭐 했어 라는 더 메인이 되는 동사는 주절에 들어있죠. 그래서 주어에 미래에 일어난 일이니까 미래 시제를 쓰실 거고요. 당연히 미래 시제는 뭐예요? will 들어가면 미래 시제죠. 자, 주절. 현재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래가 아니라 아니었으면 이랬을 텐데 거꾸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조동사의 과거 형태 would, could, should, might를 써줄 거예요. 쓰는 이유는 뭐다? 이건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뭐였죠? 그가 내 남자친구였다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 하지만 현재 지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표현을 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우리 조동사의 과거 형태들을 써줄 거고요. 항상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 줄 거예요. 동사 원형 RV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R 이게 루트예요. 그래서 원형 루트 씌우면 원래 형태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V에 동사에 ing 붙이거나 과거 형태거나 투부정사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원래 동사 원형을 저희는 RV로 표현할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과거 하지만 실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거꾸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에 똑같이 would, could, should, might 조동사의 과거 형태 플러스 이거보다 한 시제 더 앞서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원래는 과거형이어야 되는데 우리 뭐라고 했어요?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만 와야 되죠. 그래서 have pp를 써줄 거예요. have pp를 현재 완료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얘는 한 시제가 더 앞설 때,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일 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속절 채워야죠. 주절은 이제 채웠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미래 시제 쓸 거고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근데 거꾸로 표현을 해서 조동사의 과거 형태, 동사 원형. 과거에 일어난 일은 조동사의 과거 형태 플러스 have pp를 쓸 거고요. 자, 종속절, 미래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간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안 들어보셨으면 자, 제가 한 말 잊어버리시고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자, 종속절은 항상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현재 시제로 씁니다. 그냥 귀찮은 거지. 굳이 맨날 위를 쓰려고 하니 그냥 뭐 주절은 어차피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내버려 둔다고 쳐도 종속절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쓰자라고 해서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리고 가정법은요. 현재 일어난 거지만 우리 뭐 하기로 했어요? 과거형을 지금 써주고 있죠. 왜? 현재 바꿀 수 없는 거꾸로 된 상황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씁니다.
그리고 똑같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재랑,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지 맙시다. 일어난 일과 반대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씁니다. 복잡하죠.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한 6번 정도 반복을 할 거거든요. 앞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금방 외워지실 거예요. 자, 이름. 그럼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 조건절 if는 그냥 조건절 if고요. 가정법 과거라고 부를 거예요. 이건 그냥 문법 이름이기 때문에 왜 그렇지?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를 거예요. 하지만 일어난 시점은 가정법 과거 현재에 대한 이야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거까지만 기억해 봅시다. 자, 문제 어디서 나올 건지 문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자, 문제 어디 나올 거냐? 전부 다 여기만 가지고 냅니다. 그리고 얘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한 5% 정도. 나머지 95%는 전부 다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그 중에서도 동사 부분만 빈칸이 뚫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 필요할까요? 가정법 문제는 해석 안 하셔도 풀립니다. 뭐만 외워두면 이 동사 자리에 어떤 형태가 들어가는지만 외워두시면 돼요. 자, 다시 종속절. 얘는 앞에 뭐 들어가는 애라고 했죠? if 들어가는 애들이고요. 주절. 앞에 if 없이 주어 동사 예쁘게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점에 따라서 미래에 일어나는 일은 조건절 if라고 부를 거고요. 현재에 일어나는 일은 가정법 과거라고 부를 거예요. 이름이에요, 그냥. 사건 발생이 과거였다. 어제 일어난 일이다. 그럼 우리는 과거 완료라고 부를 거고요. 똑같이 과거는 현재에 대한 설명이지만 종속절에 과거형 씁니다. 그리고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점을 표현하지만 동사의 과거 분사형 씁니다. 과거 분사, 아까 잘못 썼네요. had, pp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주절. 주절은 원래대로 맞게 미래 형태니까 미래형.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미래형. 그리고 현재에 있을 일이니까 동사 원형. 하지만 거꾸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조동사의 과거형 꼭 써주셔야 하고요. 거꾸로 표현하는 조동사의 과거형에 현재 시제가 아닌 과거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한 시제 앞선 have pp까지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자, 문제 어디서 나올 거죠? 요렇게 네 군데 중에 하나가 구멍이 뚫려 있을 거예요. 당연히 한 문제에 이렇게 한 문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종속절에 동사 부분이 뚫려 있을 수도 있고요. 주절에 동사 부분이 뚫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if절이 주절 뒤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if절에 누가 들어가는지 주절에 누가 들어가는지까지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외우러 한번 가볼게요. 영작 연습을 통해서 외우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우리 조건절 if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정법 if가 있었어요. 조건절 if는 어떻게 쓰기로 했죠? if 그리고 현재형, 주절은 미래형,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 if절 주어 과거형이었고요. 주절 would, could, should, might의 동사 원형이요. 과거 완료 if 주어의
과거 완료 형태 플러스 주절에는 would, could, should, might의 have, pp요.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 치마를 살 거야. 언제 일어나는 일이죠?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바뀔 가능성이 있는. 그러면 우리 조건절 써야죠. if 현재의 주절 미래형. 예산 외우셔야 되는데 budget. If I have 충분한, 이 단어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Enough budget. 나는 그 치마를 살 거야. 여기에 현재형 썼으니까 주절에는 뭐 써주셔야 돼요? 미래형 써주셔야죠. I will buy that skirt. 만들어질 거고요. 바로 갑니다. 현재 나는 못 사는데 거꾸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써주셔야죠. If I 과거형 바꿔서 씁시다. Had enough budget. 그 다음 I 살 거야? would죠. 살 수 있을 거야? could죠. 사야만 했어? should죠. 살지도 몰라? might죠. 의미에 따라서 넷 중에 하나 골라 쓰시면 돼요. I would buy 동사 원형 buy the skirt. 과거에 실제 치마를 못 샀어요. If I 자, have의 과거 완료 형태는 뭐죠? had죠. 이거 만들어지는 과정 어렵지 않아요. 자, 과거 완료는 어떻게 쓰죠? had, pp로 쓰죠. 근데 우리 동사가 뭐예요?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만 더해주시면 돼요? 동사 have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had 그대로 내려오고요. have pp 형태 had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래서 had 만들어집니다. If I had enough budget 주절 뭐 쓰면 돼요? I would have bought the skirt. 내가 천재라면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조건절이 될 거고요. 내가 천재였다면 이 책을 이해할 텐데 현재 못해.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내가 천재였다면 이 책을 이해했을 텐데 못했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자, 다시 똑같이. 자, 조건절 그리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자, 이제 쭉쭉쭉쭉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자, if절, 주절. if절에 조건절 뭐 들어가기로 했죠? 현재형, 미래형? 현재형. 왜? if절은 항상 반복되는 거 귀찮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절은 못 건드려도 여기 if절은, 종속절은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 써주시면 됩니다. 주절은 실제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will 쓰실 거고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실제 발생 시점은 언제죠? 현재였죠. 자, if 여기 있네요. if 주어 그리고 무슨 형 쓰기로 했죠? 과거형 쓰기로 했죠. 거꾸로 가정하는 거니까 주절 뭐 들어갈 거예요? would, could, should, might의 플러스 동사 원형. 과거 완료형 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시제 앞선 have, pp 쓸 거고요. 내가 천재라면 요거 쓰시면 되죠. If I am a genius. 미래 형태. I will 이해할 수 있을 거야. be able to 씁시다. will, can 두 조동사가 동시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I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is book. 자, 아래 거. 이 부분만 고쳐주시면 되죠. 뭘로 고쳐줘야 돼요? 과거 형태. 근데 우리 was 말고 were 쓰실 거예요. 가정법이라는 표시 해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비동사가 가정법에 쓰이면 항상 were이 됩니다. If I were a genius, I would be able to understand this book. 자, 이번엔 이거 뭘로 바뀌면 돼요? If I had pp에 플러스 비동사 had been a genius. 주절 I would have been able to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 문장을 보셨을 때도 뭐는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얘는 내가 천재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 얘는 현재 내가 천재가 아님, 그래서 현재 이 책 이해 못함. 얘는 내가 과거에 천재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 책 이해 못했음. 세 번째,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전문가가 있으면 일이 잘 풀릴 거야. 전문가는 영어로 뭐죠? 전문가는 expert고요. 일이 잘 풀리다. 뭐라고 표현하죠? 되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Everything work out 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장 그대로 쓰면은 S 붙여야겠죠? Everything은 단수 취급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work out. 일이 다 잘 풀리다. 자, 그럼 순서 똑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 얘는 조건절 if가 될 거고요. 얘는요, 가정법 과거가 될 거고요.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자, 표 안 그릴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미래에 대한 이야기, 조건절 if. if 절에 누구 들어갈까요? if there 현재형이 될까요? 미래형이 될까요? 얘는 if 절이니까 굳이 미래형 항상 써주지 않고 뭐 해주기로 했어요? 얘는 현재형 바꿔서 is an expert. 일이 잘 풀릴 거야. 여기에는 뭐 써줘야 돼요? 미래형, 현재형, 과거형, 뭐 미래형 써주셔야죠. Everything will work out. 자, 가정법 과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비동사의 과거형인데 이게 가정법에 비동사 들어가면 항상 were. If there were an expert. 주절. Everything would work out. 아래. If there had been an expert, everything would have worked out. 되겠죠? have pp니까 have pp, work의 pp 형태. worked out이 되겠죠. 자, 이 아이들 우리 전부 다 했었던 애들 전부 여기 있는 이 조건절이요. 조건절이 꼭 앞에 들어가야만 하나요? 그건 아니죠. 얘는 맨 뒤에 주절이 항상 뭐 중심을 잡고 있고, 그리고 이 주절 앞에 들어가도 되고요. 뒤에 들어가도 되고요. 어디에 들어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로만 외우시면 안 돼요. 우리 아까 외웠던 표 기억나시죠? if절의 주어, 그리고 가정법 과거 형태는 과거 동사, 그리고 주절의
주어,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동사 원형. 근데 이걸 자꾸 순서로만 외우시면 실제 시험에서 if절이, 종속절이 주절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실수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너무 순서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게 종속절인지, 다시 말해서 if절인지 혹은 if가 없는 주절인지 그것까지 꼭 신경을 써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합시다. 자, 가정법 풀이 전략 첫 번째. 일단 표를 그리실 거예요. 우리 실제 시험장 가서 가정법 무조건 표 먼저 그리고 시작합니다. 가정법 과거. 무조건 가정법이니까 우리 이거 쓰지 말자. 굳이 뭐 쓰실 필요 없겠죠? 그냥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왜냐면 이렇게 표 쓰셔야 되는 게 이 가정법 문제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거 완료 씁시다. 자, if절, 주절. 실제 시험장에 요거 정도 표는 그릴 수 있겠지. 자, if절, 과거. 뭐 써야 되죠? if절의 주어, 과거 형태. 그리고 주절에 뭐 들어가면 돼요?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이었죠. 뭐 굳이 해석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거 언제 일어난 거다? 현재에 대한 서술이다. 자, 과거 완료야. 주어. 그리고 여기에 과거 완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주절에는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에 우리 한 시제 더 앞선 걸 표현할 때 어떻게 쓰기로 했죠? have, pp까지 써주시면 되죠. 문제는 어디서 나올 거다? 요거에서 나오거나 요거에서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시험 시작하면 법칙, 요 표 미리 노트 해두시고요. 우리 그 시험지에 귀퉁이나 뭐 아무데나 뭐 적어두세요. 그리고 1차 때 저희가 1차, 2차로 나눠서 풀 거거든요. 그래머를. 그래서 1차는 그냥 우리 문제 1, 2, 3, 4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골라서 첫 번째 푸는 걸 1차예요. 그래서 뭐 1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먼저 풀어야 될 애들이 세 가지 영역이 있고요. 왜 먼저 푸냐? 해석이 필요 없는 애들만 먼저 풀 거예요. 왜냐면 해석을 했다가 해석을 안 했다가 해석을 했다 해석을 안 했다 하면 자꾸 모든 문장을 다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가정법 같은 애들 또 이 다음번에 우리 보실 준동사 같은 애들은 해석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100% 법칙으로 간단하게 답을 골라내시기 위해서 그냥 1차에 먼저 딱 보고 가정법이네? 인 거 어떻게 알아요? if 있고 여기에 빈칸이 2개 뚫어져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과거형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빈칸이 뚫어져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과거형이니까 100% 가정법 과거네. 그렇잖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조건절 if까지 우리 여기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 외웠잖아요. 여기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 외웠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을 적용시키셔서 푸시면 되죠. 그래서 푸는 방법을 저희 가정법 2번째 강의에서 같이 적용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기억하시고 이해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